자, 안녕하세요. 정다운 대바 인사하고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친구들. 날아와서 콩콩 속에 땡땡땡땡땡 삼색을 앉았다. 6살이야? 6살? 정다운 일레반 친구들. 6시네 우리? 어우 6살이나 됐어? 응? 너는 몇 살이냐? 니도 6살이야? 우리 모두가 다 6살이에요. 5살? 6살? 네, 여러 가지 색으로. 정확하게 색이 아니거든요. 우리 지우가 우리 선생님만. 조진, 두 사람의 연이다. 조진? 동생은 여자 동생이야 남자 동생이야? 남자만 셋이야 집에? 자, 얘들아 우리 색칠도 하고요. 우리 멋지게 스티커로도. 오늘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저희 손주릭스맘 어린이집을 찾아주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경남시사를 할 때 어린이집 부담금 가지고 정부와 교육청을 서로 부담을 그렇게 아마 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가혹했고 또 어린이집 원생들을 들어오는데 문제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는 것을 그때 경남도에서는 모자라는 예산은 경남도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는 예산은 어린이집에 전액 부담을 할 테니까 어린이집에 가더라도 말하자면 그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 그 발표를 하고 경남도에서만 유일하게 아마 어린이집 파동이 없었습니다. 이미 도에서 예산 확보를 해요. 근데 도에서는 그건 예산 확보하고 교육청에 매년 돈을 우리가 법정 전출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교육세를 받아가지고 교육청으로 지급하는 돈이 한 4천억 정도 있어요. 거기서 상해 처리하겠다. 대신 우리가 직접 부담한다. 그렇게 해서 경남도에서만 내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어린이집 파동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린이집을 활성화하고 국가 지원을 강화해야 되는 것은 저출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입니다. 자녀를 낳아라 말만 하고 방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문제는 이제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경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그 교사 여러분들이 이직률이 아마 높을 거예요. 신분 보장이 잘 안 되고 저임금이고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이직률이 높은 것도 어린이집을 열악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당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세우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당에서 거의 한 달 동안 생활정치, 그다음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시장이라는 슬로건으로 각 요소에서의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가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도 뭐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실제 우리 또 보건복지위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당 대표님에서 현장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그래서 보육 문제,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좀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국회에서 의정활동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 저희들은 잘 듣고 가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최대한 노력하게 되는 말씀드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자리 마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현장을 챙겨주셔서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작년에 보육료 영희세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앞장서 주셔서 올해 보육료가 영희세 보육료가 한 9% 인상의 효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겨우 최저임금을 담아내게 됐고요. 앞으로도 실제 아이와 교육과 보육을 아이들의 적절한 교육과 교육을 위해서는 표준교육 등이 좀 현실화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어린이집에 와보니까 상당히 최우수 어린이집 중에 최상위 어린이집에 속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운영 여건이나 분위기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다수의 어린이집 여건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 한번 더 살펴주시고요. 특히 이 어린이집에는 3호세반이 없네요. 만 3세반이 있고요. 네. 저희가 2016년도 개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2018년도에 만 4세반이 최고 연령입니다. 네. 3호세반 중에 누리과정 비용이라 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똑같은 교육 비용으로 운영을 하게끔 했는데 실제적으로 누리과정 비용이 6년째 지금 동결된 상태입니다. 어떤 이유로 또 6년째 동결된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저희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실제 어린이집에서는 거의 인건비조차 나가기 힘든 지금 상황이고 하루하루를 상당히 힘겹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생활정치 해결에 있어서 누리과정 비용 해결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린이집을 먼저 이렇게 챙겨주시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임금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작년도 최저임금이 제가 알기로 130만 원 중반대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20만 원가량 올랐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기본 급여가 20만 원 정도 인상이 되었어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제 아마 7점 몇 프로 정도의 예산을 정액하는 안으로 해서 이제 국회로 공을 넘겼는데 국회에서 거기서 이제 플러스 한 2점 몇 프로 정도 더 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최저임금이 간당간당하게 거의 좀 맞춰 놓은 상태인데 앞으로도 이게 사실 명쾌한 대책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회장님?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우리 보육계에서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아마 임시 방편책으로 지금 올해 정도 최저임금 겨우 맞춰놓은 상태에 그 정도. 어디에서도 교육부는 소관부처가 아니고
하고 아니 복지부는 교육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 대해서 전혀. 그게 사실 실상을 좀 아셔야 되는데 20년 전에 시도지사들, 시도교육감들 그분들의 예산 전체 예산이 지금 아마 4배가 더 늘었을 겁니다. 4배가 시도교육감 예산이. 근데 4배가 더 늘었을 것으로 난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취약 학생들은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그 늘린 예산이 소위 보육 쪽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보육 쪽으로 가지 않고 교육감들이 선심성 예산으로 다 뿌리고 있어요. 가방도 공짜로 준다, 뭐 밥도 공짜로 준다, 전부 그런 식으로 돈을 뿌려놔 놓고 사실상 그 보육 예산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그 학생들은 지금 거의 절반으로 줄어버렸는데 그럼 줄어드는데 그거는 교육부 예산이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줄지는 않고 지금 4배 이상, 내 기억으로는 4배 이상 늘었어요. 근데 그 늘은 예산을 보육 예산으로 돌리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데 보육 예산으로 안 돌리고 그걸 전부 자기들이 말하자면 무상으로 선심서는 예산으로 다 돌려다 보니까 보육 예산 가지고 지금 정부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전국의 교육감들이 줄어든 학생 수에 비해서 그 줄어든 학생 수에 비해서 예산은 줄어드는데 또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사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교사는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지금 선진국이 25명에서 27명 정도 수준인데 대한민국이 지금 딱 그런 수준에 돼 있습니다. 선진국 수준보다 오히려 한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데도 많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그 예산에 절감되는 거는 보육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예산은 보육으로 돌리지 않고 보육은 학생들한테 다 맡기고 전국의 교육감들이 전부 그 예산을 전부 자기가 무상으로 선심 쓰는데 다 쓰기 때문에 이런 그 예산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난 정부가 그걸 전액 부담해야 된다. 그건 원칙적으로 찬성이지만 전액 부담을 안 해도 현재 예산만으로 교육청의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보육 예산을 감당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육교사들도 일반 교사들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아도 지금 예산상으로 부족하지가 않아요. 부족하지도 않은데 교육감들이 지금 전국에서 문제가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매년 제기가 되는 거예요. 난 정부에서 일정 수준 이상 부담하고 더 이상 하기 힘든 거 국가예산 원칙상 하기 힘든 것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일선의 교육감들이 그런 말하자면 무상으로 퍼주는 데만 정신이 쏠리고 그 절약된 예산을 보육 쪽으로 안 돌린다는 거예요. 안 돌리고 이거는 보육은 국가에서 책임져라. 우리는 넘쳐나는 예산을 이거 가지고 무상으로 사용하겠다. 자기들 선거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 보육 현장에서 좀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고 일선에서 교육감들이 특히 좌파 교육감들이 그런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학교에 가면 시설 개수비가 없어요. 전부 공짜로 다 퍼주는 데만 자기 선거 때문에 공짜로 퍼주는 데만 정신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육계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현실을 좀 알고 대처를 하셔야지
막연히 국가에서 전부 전액 부담하라. 국가에서는 나는 돈이 충분치는 않지만은 다 나가는 줄 알고 있어. 다 나가는데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산 집행을 잘못하고 있다. 근데 그게 제대로만 알려지면 그게 보육계 예산 지원이 지금처럼 이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당에서도 금년부터는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을 해서 절약된 예산 그거는 보육계로 다 돌려라. 그리고 보육교사들이나 일선교사들하고 처우를 달리하지 마라. 그거는 사립학교 교원도 마찬가지고 민간 어린이집도 똑같지 않습니까? 보육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그 일반 학교는 사립학교 없습니까? 사립학교 그것도 똑같이 취급하거든요. 공립학교나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사립 어린이집이나 똑같죠.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교육감들에게도 똑같은 예산 편성을 요구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 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사 임금도 물론이고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직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좀 되게 낮춰보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육교사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나 어린이집의 부조리만 이렇게 집중을 할 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기관처럼 좋은 어린이집도 많이 있다는 거를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춤반, 종일반을 구분짓는 교육 방식이 제가 생각했을 때 왜 그런 게 필요한지가 너무 궁금해서입니다. 저는 이제 전업맘으로서 이제 대부분 출산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는데 전업맘들이 이제 놀고 있다고 보고 보육 정책의 대상에서 이제 제외하는 그런 시각이 좀 문제가 아닌가. 워킹맘하고 왜 차등을 두죠? 워킹맘하고 전업주부님들하고 직장 시간이 귀속이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끝나는 시간이. 응? 끝나는 시간이 늦게 끝나니까. 그 아이를 찾아가는. 차별을 두지 말고 그냥 같이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보육이라는 거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그리고 또 자기를 하는 그 보육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워킹맘하고 이제 또 전업맘하고의 좀 차별화를 통해 갖고 좀 더 집중적으로 워킹맘한 애들한테 그거는 가정의 그거는 차별 두는 것 자체가 그건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복지위에서 무슨 차별 두는 것 자체를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 맞는 말이네요. 복지위에서 그거 차별 두는 거 엄마가 애들 키우는 게 가장 좋죠. 근데 그건 개인의 자유 문제지 정부가 관여할 거 아니에요. 그건 차등으로 둬서는 안 됩니다. 요즘 애들은 솔직히 말해서 1년이 예전과 다르게 더 빨리 발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거기에 비해서 느리게 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정해놓은 부분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제한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에서 좀 더 질 높은 거를 제공하고 싶어도 또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은 좀 개별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차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유치원에서 있는 시간보다 어린이집에서 있는 시간이 훨씬 더 아이들이 긴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활동하는 범위는 더 제한적이라는 거죠. 복지부의 김상희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혹시 담당자라도 그
말씀하신 데서 조금 멘트 한번 해줄 수 있겠어요? 아, 복지부에서도 왔어요? 맞습니다. 어이구, 야당 행사인데 복지부에서도 어떻게 오지? 소리를 듣는 데는 여야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복지부는 특히 그렇죠. 이념의 문제가 아니니까. 예. 그 잘 듣고 고칠 거 있으면 좀 이야기 고치세요. 예? 아까 들어보니까 그 워킹맘하고 구분하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도사님 이런 대책들을 또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국회에서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열심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국가에서 영어 수업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사실 왜 못하게 하지, 좋아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지라는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 이제 앞으로 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국가에서 가르쳐주고 본격으로 접하게 된다는데 그 전부터 그럼 영어를 어떻게 시켜야 되나 엄마들은 좀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어요. 지금 그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영어 정책은 보니까 일관성이 없다. 유아교육하고 유아에 대한 영어 교육은 지금 허용을 했잖아요. 지금 다 허용을 했죠. 허용을 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교육은 금지를 하고 그 다음 3학년부터 다시 영어 교육을 시작한다. 그건 맞지 않지. 응? 금지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금지를 하든지 유아교육하고 여기는 영어를 이제 금지를 못하게 지금 돼버렸어요. 이 의학이라는 거는 제 경험상으로는 어릴 때 습득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어릴 때 습득하는 것이. 어릴 때 습득을 하면 영어, 의학을 아주 잘하게 돼요. 어느 정도 자기 인식을 갖고 난 뒤에 의학을 다시 배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대학을 졸업해도 외국인과 만날 때 기피하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릴 때부터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이미 어느 나라의 언어가 아니고 세계 공용어가 돼버린 판인데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1, 2학년 영어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그 헌법 위반입니다. 학습의 자유 침해. 그 금지를 하려면 헌법의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 유지에 어긋날 때만 그거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런 해당 사유 없이 국가가 금지하는 거 그건 학습의 자유 침해. 그래서 2월 국회에서는 영어 학습 1, 2학년 금지하는 것도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되고 위헌적인 정책이 시행이 안 돼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이제는 세계를 상대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유아교육 때 영어를 풀어줘 놓고 1, 2학년 때 묻고 3학년 때마다 다시 시작하고 이런 정책이 국가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지. 그래서 영어교육 학습의 자유는 어릴 때부터 그건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에 보육계 대표분들도 우리 학부모님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간단치 않은 문제를 오늘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복지부의 김상현 국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그 맞춤형 보육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해 1년 내내 그걸 화두로 삼아서 우리가 정부와 또 대안을 도출하자고 해서 여러 국리를 해왔는데 아직까지 미완의 작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과 같이 워킹맘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맞추고 보육 서비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저런 마음에 대해서도 폭넓게 좀 보편적으로 보육 서비스를 해드리는 게 옳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진지하게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국회하고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한의총회 김용희 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좀 여러 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간상 조금 뒤로 미루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면은 학부모님들 의견도 좀 더 들으시고 또 우리 어린이집에 제도적으로 개선 사항이 있다면 좀 페이퍼를 준비해서 국회에서 한번 다시 저희들끼리 타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세미나 준비를 해서 보육 비용에 관한 문제는 교육감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예산이 충분해요. 말은 충분하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예산이 적지가 않아요. 우리가 통계 수치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20년 전보다 취학 연령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럼 절반으로 줄었으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예산은 지금 내 기억으로는 4배 이상 늘었어요. 그걸 아마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찾아보면 그래 될 거예요. 내가 경남지사 할 때 전부 한번 검토를 해봤다. 그럼 이 돈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 돈들이 그러면 보육예산으로 가서 저출산 시대를 막아야 되는데 보육예산으로 이 돈들이 가는 게 아니고 이 돈들은 전부 자기 교육감 재선을 위해서 무상으로 가는데 투입을 한다. 가방도 공짜 준다, 교복도 공짜 준다, 책, 그 공짜로 가는 거, 그 무상하는데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이 돈이 말하자면 자기들은 아직도 모자란다고 말하자면 그런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다. 국가에서 책임지는 건 맞죠? 교육부는 국가 아닙니까? 교육감은 국가기관 아닙니까? 국가에서 책임지는 건 맞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정부로 국한해서 정부 중앙예산으로 해라, 우리 지역예산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예산이 주어지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나라 운영에 동참하는 게 맞는데 일선 교육감들이 방만한 예산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육예산도 앞으로 철저하게 말하자면 줄어든 취학 연령에 거기에 비해서 그것도 남는 말하자면 예산상의 문제는 전부 보육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그것이 국가 운영하는 게 맞다. 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그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전부 모여서 2월달에 아마 충분히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바로 잡도록 하십시오. 4만 개가 넘는 어린이집 중에 이런 혜택이 좀 더 두르게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소상공인이 합리화 되어야만이 두리누리라는 보험에 접근이 돼서 아까 우리 선생님이 질문했던 1:20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많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1:20의 1:15, 1:7, 4, 5에 대해서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교사의 처우를 어떻게 갈 것인가? 최저임금 오르고 난 뒤에 소상공인들도 정부 지원금 요구하는 게 10%도 안 됩니다. 그 지원받아 본들 뭐 4대 보험인가 이거 다 나가보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가지고 지원받아 본들 그건 아무런 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금 신청하는 게 내가 여기 언론에서 봤는데 10%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나머지 90%는 신청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공무원 동원해서 강제로 신청하라고 난리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도 우리 국회 2월에 토론회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그리고 확정하도록 하세요. 조금 더 교육의 정책 사항들이 이전보다는 좀 더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은 고민해 나가겠고요. 국회의원님들의 협조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요청하겠습니다. 저 복지부에서 잘못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잘못을 하고 있어요. 복지부는 저 2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열심히 해요. 근데 교육부가 2년 부서가 되는 바람에 교육부 장관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 초점은 교육부에 있어요. 교육부하고 교육감하고
그렇게 어린이집 관계자분들도 복지부보다는 타겟이 교육부예요. 그리고 교육감이요. 교육감 선거 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복지부에서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오셨는지 몰랐는데. 복지부는 착하지. 네. 착한 복지부에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고,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거, 또 원장님, 학부모 얘기한 거 잘 좀 많이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학부모님들 고맙습니다. 예.